네, 김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가죠. 다 돌아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방법이 없죠. 누구나 다 가는데 참 소중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장기표 원장님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 이분이 살아온 이력을 뭐 간단하게 좀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들여본다면, 마산에서 이제 공고를 나오시고, 서울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졸업해서 서울법대 간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아무튼 서울법대를 나오셔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세상이 어려웠습니까? 엄혹하고.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서울대학생들은 다 거의 장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이고, 거의 뭐, 장학생이나 마찬가지죠, 전체. 어떻게 보면 거의 전체가 장학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서 도움을 받은 거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나라에 헌신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분은 나라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자기는,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노동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오래됐죠.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와서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79세인데, 45년생이니까 지금 79세인데, 거의 거의 한 60년? 60년 가까이를, 몸을 헌신하신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여러 운동하다 보면, 여러 불법적인 어떤 나라에서 그때 당시 정한 것에 위배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구속되고 또 석방됐다가 또 다시 구속되고 석방되고 해서, 교도소 생활만 거의 10년 가까이 하셨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한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사회에 이제 거의 중추를 이루면서 민주화 운동 하다가, 하여튼 고통받았던 분들은 전부 보상하는 그런 보상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보상을 가장 많은,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는데, 이분은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어찌 그걸 받을 수가 있냐. 돈으로 평가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돈으로 받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이분이 잘 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 서울대학교고, 옛날에 봉천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요즘은 봉천동이 옛날에는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이렇게 쭉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았었나 봐. 하여튼 주민들이 다 이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동이라는 걸 제가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봉천동이라 하여튼 고기 언덕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동네에 25평짜리 아파트에 사셨어요. 최근까지, 돌아가시기 전날. 지금까지도 그냥 사시고 계시는 거죠. 그 사모님이, 평생 이제 교사를 하셨거든요. 교사 하시면서 이제 봉급으로 겨우겨우 살아나가셨는데, 어렵지만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떳떳하게 살아야지. 그거 어렵다고 말이야. 당연히 그때 당시에 어려움, 민중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그걸 가지고 민주화 운동 했다고 보상을 받느냐. 당연한 거지. 예? 그렇게 돈으로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 오히려 그런 얘기 나오면 화내시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리고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이든 노동 운동이든 하다 보면 역시 제도권 정치에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대 정치는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가서 제도를 뭐 만들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해야지 그 민중들이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아무리 밑에서 뭐 노동운동 하고 뭐 민주운동 한다 해도 그 부분적으로만 뭐 이렇게 그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이렇게 아울러서 삶의 수준을 높이려면 역시 제도권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누구나 다 그래요. 노동운동 하는 사람도 그렇고 민주운동 하는 사람도 다 그렇죠. 그래서 제도권 정치에 가서 민중당 또 민주노동당 뭐 사회당 뭐 속된 말로 참 당선되기가 어려운 그런 정당만 많이 이제 거의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도 국회의원 하지 못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 말고 지난 21대 국회죠. 21대 국회 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전신에 이제 당에서 입당을 해가지고 공천을 받았었죠. 저 경남 김해 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가셨다가 안 되죠. 거기 노무현 대통령 그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쪽 민주당이 또 세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낙선하셨고. 그 이제 최근까지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특권을 폐지하자. 그래서 특권 폐지하자는 그런 당도 만드셔가지고 이번에 또 했었는데, 여전히 또 국민들의 시선은 역시 양당 구조로 가지 않으면 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은 그 당선과 낙선, 당락을 이렇게 그걸 주안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늘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론적 삶이 아니라 과정론, 과정이 어떻게 사느냐. 그분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그래서 그분도 과정이 깨끗해야지, 그게 삶이지. 결과만 가지고 내가 뭐 국회의원 뭐 5선 했다, 뭐 6선 했다. 그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인간 장기표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떳떳하게 살았고, 후배들, 미래 세대들한테 그걸 보여줬을 때 그게 도움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장기표가 나오고 또 제4의 장기표가 나와서 나라가 좀 더 좋아지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여튼 저하고 삶이 아주 그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생각들이 아주 저도 많이 닮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그분이 이재명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으로 보면 천하의 악당 아니에요? 천하의 그 정말 대목자는 정치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 가뜩이나 말이야 그 수백 가지의 그 특권도 아주 무척 섭섭해하는 분인데, 그 성남시장 하면서 얼마나 천하의 그 악당짓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아시고 막 성남의 그 대장동 현장도 가가지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유튜브도 뭐 엄청나게 많이 찍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들,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뭐 가차 없어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뭐 법원에서는 뭐 벌금인가 하여튼 뭐 최근까지 그 벌금을 내라고 막 그랬는데, 벌금 낼 돈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난 그 낼 수 없다. 당연히 대장동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당연히 문제 삼아서 하는 거지. 현행 법이 뭐 어떻다 저렇다. 그분이 뭐 그런 거 따지고 뭐 그렇게 자기 이해 득실만 가지고 움직였으면 벌써 국회의원 뭐 한 대여섯 번 했을 거고, 돈도 아마 무지하게 많이 꼽쳐 놨을 거예요. 그런 분은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담낭암 저는 쓸개를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그 쓸개에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그게 4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자, 이제 치료를 하자라고 했는데, 치료한다고 그게 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 유튜브 그 신문명 정책연구원 그 여의도에 있는데 거기서 계속 그냥 활동하시고 또 유튜브도 찍어서 평상시 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오늘 가셨는데 정말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한번 못했냐. 웬만한 정도면 한 5선, 6선, 7선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이 국회의원 한 번을 안 하셨냐. 못 하신 것도 있지만 안 하신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그 삶으로 그 기준에서 보면은 못한 거고 과정론적으로 보면 안 하신 거죠. 왜냐면 그렇게 비굴하게 가서 공천 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이지 꼭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죠. 이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 한 분 안 하셨냐, 못 하셨냐,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참으로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 큰 손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올해 우리 나이로 79세인데 조금 더 사셔가지고 한 10년만이라도 정말 잘못된 정치권의 잘못된 점들을 보다 좀 날카롭게 비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배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기둥이 되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 저는 이제 과거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다가 작년에 신문명 정책연구원에서 동국대 행정대학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신문명 정책 아카데미라고 정치 아카데미,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연구원이고 거기서 이제 동국대 행정대학원하고 이제 협약해가지고 신문명 정치 아카데미 이제 그거를 연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참여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정책연구원에 가서도 여러 또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좀 가까이 하고 그분의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고 맞는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존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오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가는 거지만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좀 빨리 가시고 천하의 악당들은 아주 너무나 또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아주 속이 또 쓰리고 합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추모를 하고 또 애도하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무엇보다 이런 분들의 어떤 사상을 잘 이어서 제2의 장기표, 제3의 장기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장기표라는 분을 추모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추모하고요 애도를 표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